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의 당원들에게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다가올 총선에서 천안갑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황춘순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중앙당의 자격심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천안시 각 읍명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두고 지역민들이 타 지역민들에게 밀려 수강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호두공원 건립 소식에 호두 재배 농민들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지난해 무산된 충남 지역 글로컬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차 예산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충남인의 마음을 얻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 그간 강조했던 정치개혁 의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다른 해에 열렸던 신년 인사 때와 비교해도 훨씬 많은 주최 측 추산 4천여 명의 당원들이 자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의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충남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을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개혁의 진정성을 알아보시는 눈이 가장 탁월한 곳이 바로 이곳 충남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충남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당이 정치 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쳐왔습니다만 그게 다 진심이었는지 실천이 얼마나 됐는지를 따져보면 모두 국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치개혁을 하려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천안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낙하산 공천 논란과 관련해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분들 말은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권에 대해 늘 대한민국 전체 생각을 좌우해온 스윙보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향후 총선에서 충청의 민심이 어떤 곳으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춘순 전 의장이 22대 총선 천안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황 전 의장은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자격심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사자인 황 전 의장은 당의 입장을 계속 기다려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그동안 숱한 출마설이 나돌았던 황춘순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황춘순 전 의장은 1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22대 총선 천안갑 선거구 출마를 위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의장은 자신을 천안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천안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동행으로 천안의 봄, 희망의 봄을 만들고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천안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동행으로 천안의 봄, 희망의 봄을 만들고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바로 역량을 발휘할 후보가 중앙 정치에 뛰어들어야 지역도 잘 알고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기본사회로 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천안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전 의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담아뒀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자격 검증 신청을 지난해 말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제 기준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2년 지방선거 천안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그때 검증이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이후에 변한 것들이 없는데 왜 검증 통과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제 자체도 궁금하고요. 이게 선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황천순 전 의장은 현재까지 40일 넘게 예비후보 등록도 못하고 사무실 계약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 사이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주변 지인들의 연락도 많았지만 민주당의 100년 당원이라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공천 신청을 한 부분도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으려 함이었다며 일단 당 공심위의 결정을 믿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의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천안 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읍면동에서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특정 지역의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해 주민들은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천안시의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들은 천안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일부 읍면동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타 지역 주민에게 밀려 오히려 신청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전언입니다. 일단은 지역민들한테 기회와 혜택을 먼저 우선권을 부여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모집 공고를 낸다든지 할 때는 전방적으로 직장 생활을 여기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남은 자리를 외지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세칙이나 아니면 조례에 이렇게 담겨 있지는 않아도 되도록이면 먼저 우리 주민들을 구성 이동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여분이 되면 타 읍면동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받으려고 지금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천안시는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격상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자칫 자그마한 일일 수 있는 이 부작용이 해결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수년간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지정 적법성을 둘러싸고 충남도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패소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속사정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산업단지 지정 변경 승인이 어렵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분쟁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충남도는 기존 용두리 109에 탕정면 갈산리 일대를 제2공구로 추가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했습니다.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이에 맞서 2020년 2월 당시 양승조 지사를 상대로 산단지정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토지주들은 변경 승인 과정에서 109가 개발 이익이 많지 않아 4.6km 떨어진 갈산리를 209로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끝내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갈산리 토지주들은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 충남도가 토지주 전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국토부 지정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갈산리 산단지구 지정 무효소송을 내겠다는 게 토지주들의 입장입니다.
개명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주민 동의와 국토부 심의 없이 충남동화 산업단지 승인을 해주었을까요? 공무원과 정치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산리 토지주들은 일치 단결해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소송과는 다른 새로운 무효 소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7일 토지주 67명이 낸 진정을 관할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부했습니다. 앞서 토지주들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공사는 중단할 수 없다며 토지주들의 소송에 맞대응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주 천안TV는 천안 삼거리공원 일원에 천안 호두공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호두재배 농민들은 천안 특산품인 호두가 호두공원을 통해 더 알려져 소비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대표 특산품인 호두를 매개로 한 호두공원을 천안박물관 일원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호두를 재배하는 일부 농민들은 천안의 호두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반색하는 모습입니다. 천안시는 최근 삼룡동 일원에 호두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광덕면이 심해진 천안 호두를 알릴 수 있는 매개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천안시의 이번 계획은 눈길이 가기에 충분했습니다. 호두 재배를 하는 일부 농가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광덕사에 있는 데다가 옛날에 좀 만들자, 박물관을 만들자 하다가 요쪽에 지금 마침 그런 부지가 나와서 하는 거 너무나 뜻깊고 시가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지만 광덕면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주민들은 시가 이번 공원 조성 계획을 준비할 당시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좀 우리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했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뭐 갑작스레 그것도 갑작스레 나온 거라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주민들도 좀 의견도 좀 수립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이렇게 할 텐데. 호두 시배지인 광덕면에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과 호두의 외연 확장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삼룡동 일원의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천안시가 주민들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 팀장급 공무원이 박경기 아산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7월 박 시장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아산항 개발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인데요. 아산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 문화유산과 지모팀장은 지난해 7월 한 지역신문 기고문에서 아산만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자 기고문 발행 일주일 뒤 아산시는 지팀장을 본청이 아닌 장제리 소재 배방읍 환경관리팀 주무관으로 발령했습니다. 아산항 개발이 박경기 아산시장이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였기에 지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두고 보복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팀장은 이 같은 인사가 불합리한 차별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아산시는 지팀장이 근무지에서 110km 떨어진 곳으로 주 2회 강의를 나가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시가 겸직을 불허했음에도 출강을 지속했고 이는 중대 비위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팀장은 앞서 지난해 7월 충남도에 인사발령 처분 취소를 청구했는데 충남소청심사위원회는 지팀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팀장의 강의 출강이 직무상 능률을 저해했고 언론에 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실어 아산시정과 상반되는 유무형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소청심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아산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입니다. 지팀장이 행정소송을 낸 데 대해 아산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사안이 좀 중대하다거나 좀 심도 깊은 어떤 고민이라든가 그리고 뭐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원활하기 위해서 저희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팀장의 소송은 현재 대전지법에 계류 중입니다.
인사말랑 취소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박 시장은 1년 6개월 임기를 보내는 동안 민형사상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까지 피소되는 보기 드문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을 찾은 이주호 사회교육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 화제입니다. 김 지사는 이 장관 앞에서 지난해 순천향대가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최소 3개 지역대학이 글로컬 대학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관련 내용 심소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5일 충남도청을 찾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충남 지역에 3곳 이상의 글로컬 대학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10개 대학을 지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권에서는 아산, 순천향대가 예비 지정을 받았지만 본 지정 평가에선 탈락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올해만큼은 반드시 충남에서도 글로컬 대학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 우리 충남에 지난해 탈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대전 이 세 중에서 한 군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400만에다가 대학이 50개 정도 대학이 밀집해 있는데 한 군데도 선정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부분은 충청민들이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서운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말을 접한 이주호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빠른 시점에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충남의 대학들이 알차게 글로컬 대학 선정 작업을 준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10개 대학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은 정말 이제 지역의 그 대학 혁신 생태계에서 선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좀 아쉽게도 이제 충남이 이제 글로컬 대학 지정이 이번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2차 선정이 올해는 조금 사이클을 좀 빨리 앞당겨서 지금 이제 빠르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인가요? 7월 달까지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차 지정과 2차 지정의 차이가 한 반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1차에서 좀 아쉬웠지만 2차에서 더 좀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으로 충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편 충남도와 이날 교육부와 함께 충남의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교육발전 특구와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CA미디어그룹 천안신문 독자위원회와 발전위원회 풀뿌리 회원 20명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 후난성 장가계에서 2024 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악 형상으로 유명한 장가계는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문화탐방단의 송토영 단장은 장가계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매년 연수를 통해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고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천안시 체육회 소속 지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동남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K코치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24세 A씨가 지난 10년간 K코치가 폭력을 가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코치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영업 후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25일 오전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최종 선고를 예고했다가 박 시장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내자 기일을 직권 연기했습니다. 이러자 아산 시민들은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연서명을 벌이는가 하면 아산 시민 윤필희 씨는 대법원 앞 원정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재선거는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1993년 공직생활 입문 후 시장 비서실장, 불당동장, 또 정책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올해 천안 서부구청장으로 취임한 이종택 구청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 2일 천안시 제16대 서부구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교적으로 젊은 나이에 서기관으로 진급을 하셔서 기쁨도 물론 크시겠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취임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부구청장 이종택입니다. 박상돈 시장님의 배려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기쁨과 더불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또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러한 큰 역할을 맡게 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자부심을 주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긍정의 힘으로 전환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성장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협력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93년도에 공직생활에 입문하셨는데요. 30여 년이 넘는 공직생활 기간 동안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수요자 중심의 그 고용과 복지 원스톱 모델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천안이 확정되게끔 일을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2014년 2월경이었는데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유자 중심의 고용과 복지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우리 시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는 협업해야 되는 중앙부처가 4개나 되는 이런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바빴으면서 또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네. 이런 이유로 이제 공모 신청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 신청 처우기부터 좌초 분위기였으나 당시 우리 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하기 어려워서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우선 함께 근무했던 저희 조직관리팀 직원들에게 우리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한번 추진해보자고 설득하고 시청 내의 협업부서 팀장들과 외부기관 대표자들에게 협조를 또 받아내고 4개 중앙부처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그해 6월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또 쾌거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요즘도 그 성정동에 있는 그 센터 건물을 지날 때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일념하에 포기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으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냈고 바쁜 업무로 힘든 팀원들이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업무를 챙기며 열심히 뛰었던 과거 일들이 떠오르면서 남모르는 성취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천안시의 정책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오셨잖아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내부에 있을 때와 주민들과 또 직접 만나서 민원을 처리하게 될 때, 청취하게 될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시청에서 정책기획과장으로 3년을 근무하면서 이제 정책 수립과 실행, 또 그리고 효과적인 기획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서북구청장 부임을 통해서 이전의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정책 수립과 기획 과정에서 몸소 체험했던 분석과 실행의 능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월 달에 취임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구청장의 역할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 또 민원 해결 능력,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주도하는 리더십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이전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간부 공무원으로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직접 그 장점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젊은 간부로서 혁신과 창의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원이나 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민원 해결과 그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이제 오랜 기간의 비서 생활도 했었고 공직 경험으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능력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팀원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리더십을 갖는 이런 생활을 늘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청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역 발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과감한 도전과 좀 빠른 적응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이유는 또 새로운 도전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생활을 그동안 해왔고 필요한 영역을 좀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을 좀 있다 스스로 좀 자부하는데요. 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빠르게 변하는 그 지방자치와 또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최신 정책과 법률에 대한 학습과 적용을 통해서 효과적인 행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러한 3가지 장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구청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할 다양한 도전과 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직생활 중에 특별히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를 좀 빌려서 감사 인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공직생활 중 겪었던 많은 멘토들이 있죠.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꼭 집으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향 선배님이기도 하셨던 이성규 전 국장님을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모니터에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영상 편지처럼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온전한 가르침과 따뜻한 지도로 항상 저희 성장과 발전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공직 생활을 함께 하면서 국장님의 인내와 지혜를 배워왔고요.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인격과 리더십은 항상 제게 모범이 되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도전을 극복하시는 모습 또한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조직의 선배님으로서 지적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열정도 제게 꾸준한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더 나은 공직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선배님이 아마 감동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취임 후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서북구는 그 천안시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인구 중에 평균 연령이 매우 젊은 또 지역이고요. 인구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도 좀 많은데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임에 따라서 구청장 직무 수행 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세 가지 사항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열정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시청 및 유관기관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면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효과적인 소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정부기관, 또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협력,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임을 다시 강조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인데요. 새로운 직책에서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또 그리고 서북구의 주민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인선 8기 박상돈 시장님의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목표를 향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북구가 시정의 선도적인 역할과 혁신을 이루고 주민들과 함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많은 결실을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북구는 우리의 소중한 고향이자 고요한 자연과 아름다운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곳인 만큼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고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박상돈 시장님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이 시정 슬로건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역 발전의 방향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좋은 제언은 언제나 환영을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4년 청룡의 해에는 더욱 많은 복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님의 활약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안TV 주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종 후보로 낙점받으려는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혹시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집착해 선거판에 발을 들이려는 몇몇 후보들이 눈에 띄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후보 공천 그리고 당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적은 반드시 유권자 시민이어야 합니다. 천안TV는 자신의 야망만에 빠진 후보자들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